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114 윤지의 리서치 랩장입니다. 저희가 그 라이브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장소를 바꿔봤어요. 분위기 좋네. 네, 좋아요. 저희 부동산 114에서 가장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이제 김만 소장님 많이 출연을 해주셨고 최근에 또 시장에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시작했죠. 네, 시작하는데 정부가 뭐 계속 뭔가 이렇게 군부를 때우기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갑자기 규제 지역 세 곳을 추가하겠다 발표를 한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계속 질문받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또 규제 지역에서 또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라이브면서 상담 목적에서 좀 1부, 2부 좀 나눠서 이제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진행될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규제 지역 포함하는 것들,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 논의하고, 그리고 댓글 주시는 질문들 저희가 모아서 나머지 30분들은 할애해서 좀 답변들 뭐 김만 소장님의 의견들을 담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장님 뭐 계속 방송 있으시니까 네. 제가 어제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방송 대본 자체를 보질 않는다. 그게 충격이에요? 그래도 방송하기 전엔 봐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도 잘 안 보죠.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예. 굉장히 바쁘시고. 그냥 뭐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꾸 딱딱해지니까. 근데 저는 그렇던데요. 이제 방송하고 답변하고 내용 좀 풀어보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이런 내용은 더 얘기해 줬어야 됐구나. 뭐 그런 거.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답변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답변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뭐 예. 다음에 또 잘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쿨한 형태들로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 정부에서 규제 지역 추가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탄, 기흥, 구리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뭐 여기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부분들은 간단히 제가 풀어드리면, 사실 이걸 뭐 저희 전문가분들도 계속 규제 지역 지정되면 뭐가 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많이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근데 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네, 좋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별도고. 별도지. 근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일단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LTV에서 무주택은 40%, 맞아요. 유주택은 0%.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다른 기타 대출에서의 한도도 줄이고, 전세 대출에서의 또 한도도 줄이고, 다 줄어요. 신용 대출도 줄이고, 한마디로 대출 잘 안 나온다. 은행 가셔라. 이주비 대출도 줄이고, 사업자 대출도 줄이고, 총체적 난국이다. 세제도 뭐 취득세 중과 뭐 이런 것들, 세제도 갑자기 바뀝니다. 규제적이 되면.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그리고 전매 제한, 청약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된 것들도 바뀌고. 정비사업은 문제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해야 되는 것들도 바뀌고. 귀찮다. 그렇죠. 이렇게 좀 귀찮은 것들이 생긴다는 상당히 거죠.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자문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도 그때 헷갈려 했잖아요. 헷갈리죠. 분양가 상한제,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 과열지구랑 이제 연동되냐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들도 조금 헷갈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네. 얼마나 많아 이게. 그래서 네, 맞아요. 사실 저희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뭐 보도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저는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정확하게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규제 지역 지정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잖아. 강남 3구, 용산구만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이유는 공급은 하긴 해야 되겠어서 그런 거잖아요. 야, 근데 그래. 난 강남 3구, 용산구도 분상제를 해서 우리가 얻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 뭐 청약하시는 분들은 좋으니까. 로또만 더 생기니까. 속만 상하지. 왜냐면 꼭 당첨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쵸?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50억이야. 그러면 나는 한 40억만 분양을 해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는데
뭐 20억, 30억씩 나오니까 관심 없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들어오니까 경쟁률만 높아져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무주택인데 69점인데도 계속 떨어지니까 강남에 2년 동안 청약 한 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을 정부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을 하면 정비 사업이 위축되고 원하는 공급이 안 되는데 정부에서는 닥치고 공급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닥치고 공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닥치고 공급?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급해라. 그게 뭐냐고. 그거는 그걸 이제 우리가 궁금한 개봉박두. 네. 개봉박두. 예정이니까 뭐 함부로 넘겨짚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뾰정한 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신규 택지에 대한 발굴 뭐 이런 거겠죠? 아휴, 기대도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가 안 보는데 돼. 기대가 안 돼. 그래서 한 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뽑아왔어요. 뭐야. 규제 지역을 한다고 한 지역들의 야, 변동률. 디테일한데. 그래서 상반기에 과연 얘네가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이 어땠길래 규제 지역이 됐을까? 라는 것들을 뽑아왔는데 보시면 화성, 동탄구 뭐 이번에 이제 좀 바뀐 건데 여기가 한 8% 상반기에만. 엄청 올랐다. 말이 8%지. 근데 뭐 하반기까지 만약에 이 정도 오르면 16%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니까 실제로 역 주변이거나 학교 있거나 선호도 높은 지역들은 단지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맞아요. 청계동만 딱 보면 12%. 와우. 네. 상반기만 12%. 상반기만 12%. 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호재가 있는 용인시 기흥구가 4% 오른 걸로 나오는데 기흥 4%는 많이 올랐지. 근데 개별 동을 보면 구갈동이 거의 한 7%. 와, 구갈동 많이 올랐다. 네, 보정동이 또 한 7%. 와, 그러니까- 보정동도 와, 7% 올랐네. 요게 그 상반기라는 걸 감안해서 보면 사실 급등 맞고. 와, 동백동도 4.25. 진짜 잘 안 오르는 동네인데. 그쵸, 이 구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와. 그 구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6%. 와. 우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아. 작년에도 그렇고. 6% 올랐고 와, 교문동 8.75. 교문동은 거의 9%. 9%. 수택, 나 어제 수택은 한 6%. 엊그제 교문동 갔다 왔는데. 예. 거기도 사실은 뭐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죠. 재건축 이슈도 있고 가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규제 지역 분위기가?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바빴고 6월 1일부터는 조용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15일 때 왜 시차가 있잖아요. 규제 지역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7월 1일 적용하고 토지 거래가는 7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았으면 7월 4일까지 막 전세 끼고 사는 게 북새통이었는데 구리나 동탄 같은 경우는 30일까지는 북새통이었는데 7월 1일에서 7월 4일까지는 조용하더라고. 특징이 뭐냐면 서울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 수요가 많으니까 돈 있는 전세 끼고 살 사람들이 많았는데 구리나 동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 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막히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급감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냐에 있지. 대한 질문인데 없을 수가 있나? 사실 이제 풍선 효과 얘기하면 사실은 규제 외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뭐 상반기에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관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 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도를 보게 되면 이거 지도 잘 나왔다.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딱딱 찍으면 답 나오잖아요. 사실은 나는 작년 10월 15일에 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건 묶을 때 이 지도를 보면 물론 국토교통부는 정량 요건에 따라서 직전 3개월간 상승분이 뭐 물가 상승률의 1.3배, 1.5배 뭐 따지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아니 강동구 묶고 하남을 묶고 중랑구 노원구를 묶었는데 구리만 중간에 쏙 빠졌으니까 이게 풍선효과 안 생기는 게 좀 신기한 지경이니까 구리시 계속 올랐고 네. 동탄 신도시 보더라도 수원 영통구에 영통이 있고 광교 신도시 있잖아요. 그 아래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직선거리 한 10km 그 거리에 있는데 광교까지 묶고 동탄이나 수원 권선구를 안 묶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담당자 집이 동탄이나 권선구에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게 쏙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안양도 그렇죠. 자, 안양 동안구는 묶었는데 만안구는 안 묶었네? 이번에도 빠졌어요. 그래서 만안구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광명이 묶이고 동안구가 묶였는데 만안구만 빠졌다? 이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군포도 사실 다음에 군포죠. 사실은 3번 신도시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저는 충분히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분위기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분위기 같으면 안 사지. 떨어지는 집을 누가 사.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부동산 114에서 자료를 제공해줘서 뉴스가 나왔더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17,000호? 올해 17,000호. 아, 내년에 11,000호라고 했나?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자, 입주 물량 줄죠? 서울은 멸실되지? 신혼부부들은 또 결혼 많이 하지? 아니, 집이 신혼부부들이 갈 데가 없는데 전세 월세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면 집을 사야지 2년 4년 후에 안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들이 대출 받아서 갈 수 있는 곳 대출이 막히니까 이제 구리 위에 남양주 다산 별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막 북새통이더라고 이쪽은. 광주도 그렇고. 예, 최근에 뭐 1억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 있죠. 제가 또 다산도 갔다 왔잖아. 다산 가니까 아유 부동산 사장님 얼굴 보기 어렵더라. 문 열고 들어갔는데도 전화가 귀에서 떨어지질 않아. 계속 전화 와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풍선 효과 제대로 왔구나 싶었는데 이거는 뭐 정부가 만든 풍선 효과 같고요. 권성구, 안양 만안구, 군포 이런 지역들이 그 다음 순위고 이제 옆으로 저는 계속 퍼져 나갈 수 부천은 밖에 어때요? 없다. 부천. 부천은 그 다음이죠. 뻥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양천구 구로인데 양천구가 올랐다고 바로 부천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 순회 공연. 지금 순회 공연에 이제 만안구 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부천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반드시 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기대가 아니라 불안할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 쪽도 지금 요번에 이제 규제 지역 된 곳들 한번 살펴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비슷하네. 동행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네. 그러니까 자료 잘못 입력한 거 아닌가? 아니요. 기흥구가 4.16, 매매 4.2, 전세 4.2 똑같네. 이건 어쩌다 보니까 기흥 쪽은 한 퍼센트지가 비슷한 거고. 성관이처럼 잘못 입력한 거 아니고? 아니. 동탄구도 똑같이 이제 전세값이 8% 올랐고. 와, 거의 비례하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게 그 전년도를 보면 네. 서울 쪽에 그런 이제 매매 가격들 오를 때 전세 가격들은 조금 잠잠했거든요. 그게 원래 정상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통은 근데 반대였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 이 집 사야겠다 맞아. 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맞아. 전년도는 좀 특이한 게 매매는 뜨거웠는데 서울 기준에서 보면 맞아요. 전월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불안하다 이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제 수치상에서 보면 이 규제 지역 이번에 된 곳들만 보더라도 거의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밀어 올리잖아요. 나는 사실 전세가 더 많이 올랐다고 봐. 왜냐면 전세도 왜 반전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반전세에 월세는 포함 안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세가 매매보다는 저는 훨씬 더 아프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뭐 전세난이 내년이라고 뭐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월세 쪽에서 정부의 어떤 관점들이 이제 전세라는 걸 너무 억제해서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도달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관점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전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가장 크잖아요. 입주 물량이 가장 크죠. 입주 물량이 가장 큰데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정상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월세 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매매 쪽에서는 이 신축 가격들이 멀리 떠나가고 너무 멀리 갔어. 그럼 구축 쪽도 그럼 조용해야 되는데 조용하진 않고 네. 그런 와중에 규제 지역은 지정했는데 풍선 효과가 사실은 뭐 바깥쪽으로 퍼지는 것도 풍선 효과지만 안쪽에서도 퍼지잖아요. 안쪽에 퍼지지. 안쪽에서 퍼지는 형태들이 최근에 좀 비아파트 쪽이 좀 뜨겁다. 오늘도 전화 받았거든요. 비아파트 지금 장난 아닌데? 진짜? 어떤 의미에서? 거래도 많이 되고 특히 이제
B아파트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맞물려 있잖아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런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도 어차피 2억에서 5억 정도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대들 예.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잘 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들이 합칠 수도 있고 2억에서 한 6억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사실 대출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 현금이 뭐 한 3억 4억 있는데 대출 뭐 6억 받아도 10억 안 넘는데 서울에서 10억 가지고 요즘 뭐 마음에 드는 아파트 찾기도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유 그럴 바에는 그냥 미래의 아파트가 될 만한 빌라 사자. 재개발 지역에서 뭐 장위든 상계든 상도든 뭐 동작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최근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가격 상승률도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빌라 상승률도 껑충 올라갔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없네. 진짜. 그쵸. 어차피 쌍글이니까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빌라, 코드 상승이네. 코드 상승. 그냥 단독주택은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무겁잖아. 이 신혼부부들이 살 수가 없고요. 최근에 트렌드 내가 느끼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부동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못 사면 생활형 숙박시설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토지도 사고 돈 있는 사람은 꼬마 빌딩도 많이 사고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방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도권 또는 지방까지도 여러 종목들의 부동산이 올랐다면 최근에는 그냥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요즘 상가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생활의 숙박시설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머리가 아플 뿐이지 신규로 투자하는 거는 다 그냥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 정도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 자체도 이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건전해졌다.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요즘 금융이 좀 좋다 보니까 다양하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골드든 뭐 오늘 기준에서 보면 또 꽤 하락했더라고요. 주식? 예.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면 떨어져. 삼성도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떨어졌어. 분명히 어제 저한테 그 싸지면 샀다가 비싸지면 팔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올 줄을 예상을 하고 질렀는데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질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죠. 뭐 조금 기다리시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스탠스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규제 강도에 대한 시장의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많지. 특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빨리 감기 하고 있다. 그렇게 빨리 이제 감기 평가를 맞죠. 했잖아요. 빨리 감기 맞지.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제도 마련하고 이렇게 천천히 갔던 것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빨리 감기 한 건 사실이잖아요. 파리 대책 발표하고. 이게 빨리 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테이프 세대는 빨리 감기 아는데.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의미니까. 나 의미인가? 의미로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격도 빨리 감기가 됐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은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지금은 3배속? 지금 한 2배속. 2배속. 2배속? 문재인 왜냐면 정부 때 2배속?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한 10% 올랐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지금 더 올랐잖아. 전년도에 한 12% 올랐고, 근데 1년치를 이제 누적해서 보면, 한 15% 수준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하반기부터 현재 상반기까지 누적해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의 시장 평가에서 보면, 진짜 빨리 감기 되고 있으니까, 빨리 감기 맞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게 그 627, 1015, 그리고 이제 세금적인 압박,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또 규제 지역 지정한 거, 그리고 또 금융 규제 좀 만지작하는 거, 그리고 세제 개편하는 거, 그리고 대토론회 한다는 거. 너무 빨라. 막 이런 문재인 정부 것들이 3년, 4년에 나올 걸 지금 1년에 다 쏟아붓고 있네? 그러면서 또 지방선거에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서울이 제일 중요한 서울을 건데. 좀 뺏기면서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확인했잖아. 서울의 결과를 2개를 확인했잖아요. 한강벨트 빨간색으로 바뀐 거. 이게 사실은 성동구가 정훈 후보가 3번 연임했던 지역인데도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압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보유세를 올리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미리 선반영이 됐구나에 한 번 놀라고, 두 번째는 2030, 지금까지는 2030은 당연히 진보 성향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세대의 고정관념이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게 되면 어라 아니네. 2030 중에 특히 이제 뭐 이대남이라고 해서 뭐 남자 네. 여자 젠더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 젠더도 아니더라. 그냥 그 원인을 저는 전월세에서 힘드니까, 내 삶이 힘들고 짜증나니까 보게 되면, 아니 이제 내가 돈 모아서 집 하나 구하려고 하거나 전세집, 월세집, 매매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도 어렵고 대출 받아서 사려고 하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비판 욕하는 분 만났거든요. 여러 명 만났는데, 지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뭐 사놓고 전세 끼고 다 사고 좋은 시절 다 해놓고 왜 우리는 대출도 못 받게 하느냐. 내 소득에 따라서 정도는 대출 DSR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만의 목소리가 저는 이번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뭐 오늘자 기사예요. 오늘자 기사를 보면 대토론회와 관련된 기사가 이제 두 군데서 나왔더라고요. 누가 맞는겨? 뭐 하나는 이제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나온 거고, 7월 15일 이제 대토론회 잠정 취소됐다. 오늘자 아하. 기사예요. 그러네. 근데 이제 또 SBS 비즈 쪽에선 23일에 대토론회 한다. 누가 맞는겨?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겨? 근데 이제 기자님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23일에 하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맞는 말이네. 취소하고 15일 취소하고 23일로 갔네. 근데 이것도 또 모르는 게 나 안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그 효과 부분들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데, 이 대토론회에서 지금 논의해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보세요? 논의가 되겠어요? 뭐라도 아니, 논의를 해야죠. 200명이 모여서 200명을 어디다 모을까도 이제 대 콘서트 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200명이 1분씩만 얘기를 해도 200분인데 그게 제대로 의견 수렴이 될까가 그거는 이제 방송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러면 결국에는 200명은 이제 덜러리가 되고 그 중에 이제 마이크 몇 명한테 이제 마이크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런 토론회를 해서 저는 분위기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려. OECD가 공고했듯이. 우리 양도세 내릴 준비도 되어 있어. 의견을 듣고 진짜 대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확인이 되면 우리 양도세금 중과세 폐지하고 오히려 내릴게. 45가 아니라 25%할 용의도 있어. 라는 마음 자세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봐.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당장 7월 말에 세제 개편하잖아요. 네. 근데 대토론회를 23일에 해서 일주일 남았는데? 세제 개편 쪽에 반영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명분 쌓기다. 그냥 그 요식행위. 우리도 회의 많이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냥 갔다 왔다는데 그냥. 그런데 회의했다. 의의를 둔다?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나 정부가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우리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 114 윤지혜하고 기님만이하고 회의했어요. 우리 이렇게 의견 수렴했어요. 우리 이야기한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나 대토론에도 반영이 안 될 거라는데 제 손가락은 못 걸겠고 커피 한 잔 걸겠습니다. 누구한테? 5명을 선정해서 5명이나 주신다고요? 커피 한 잔씩 돌리죠. 좋습니다. 근데 토론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참석자를 보니까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부 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해서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수장 3명이 모두 참석한다. 그리고 그러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200명. 와. 업계 전문가면 윤지혜 랩장님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연락 무선 왔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았더니 왜 안 받았어? 퇴출된 것 같아요. 얘는 전화 안 받는구나. 참석할 생각이 없구나. 모르는 전화 잘 받으세요? 전화 안 받죠. 잘 받는. 그 스팸 안 뜨면 요즘 휴대폰이 좋아서 스팸 뜨잖아. 저는 어떤 날에 회의하다 보면 막
모르는 전화 막 두세 통 와 있는데 혹시나 난 그런 걸까봐 어디 돈 많이 주는 뭐 섭외 이런 거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90%는 기자들이지. 그렇죠. 대부분 이제 새로 이제 오신 기자분들 그렇죠. 뭐 이런 아마 내용인데. 기자들이 했을 거야. 근데 지금 23일이니까 얼추 참석자가 확정이 돼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또 우리를 빼고 하겠다는 거네. 우린 뭐 빠져도 되지. 난 기대하지도 않아. 가서 얻을 게 없잖아요. 출연료 안 줄 것 같아. 난 돈 안 주면 안 가. 아, 대토론회 하는데 출연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200명한테 그래도 교통비는 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뭐 질문 받을까요?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해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뭐가 되는데. 대토론회? 네. 우리가 참석도 안 할 건데. 근데 일단 나올 건 공급 얘기 나오겠죠? 공급액이 나오고 세금, 세제. 세제. 세제 어떻게 나올 거냐, 보유세 얼마나 올릴 거냐, 뭐 비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축소할 거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확인 차원 또는 강화되는 게 뭐 있느냐.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뭐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고 그 종부세도 그 5년에서 15년 보유하면 20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도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일 궁금한 게 공급하고 세금 아닐까요? 공급, 세금,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대출. 아, 대출. 대출은 대출은 안 풀어줄 것 같은데. 풀어줄까요? 대출?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토론회에서 뭔가 방향 전환 안 하고 이 형태들로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가격이 잡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년보다 더 뜨거운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많고 생각해보게 되면 전년 대비도 그렇고 앞서서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도 비교했는데 1년 비교했는데 10%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1년은 강남 위주로만 올랐고 지금은 서울 전역과 1년 만에 경기도 15개 지역까지도 다 올랐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난 대출은 진짜 안 풀어줄 것 같은데 왜 여기 다 대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풀진 않대 더 규제한다 안 한다? 대출을 더 규제하는 거고 뭐 25초가 2억이나 제로나 뭐 어차피 그렇죠. 도찐 개찐인데 근데 이제 저는 나는 그게 더 할 수도 있다. 그게 걱정돼. 6억 원 한도를 더 줄일까 봐. 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더 상승이 확산되면 근데 그걸 통해서 6억을 4억으로 가격이 잡힐 거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망하기엔 우리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지. 6억 원 한도 규제한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아서. 봐봐요. 그럼 6억을 이제 4억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 성향을 보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4억 대출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군포, 인천, 시흥, 부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책을 잘하면 풍선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6억, 4억 줄인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금 경기도 지역 지도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최근에 인천도 조금 들썩들썩해요. 인천도 송도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게 아직까지는 티가 안 들썩들썩해. 나지.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일단 일부가 움직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다가 전체가 막 갑자기 이제 그 용인 수지처럼 확 움직이거나 동탄처럼 확 움직이면 우르르 쏠리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 트리거가 대출을 줄일 때라니까. 대출을 줄이면 이제 4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동부 라인은 그러니까 동남권이잖아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4억으로는 힘드니까 쫙 퍼져나가서 순회 공연, 리사이트를 한번 쫙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대토론의 기점으로 정부 스탠스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래 사람도 안 바뀌고 원래 안 바뀌잖아요. 나이 들면 더 안 바뀌어. 정부는 바뀔 수 있잖아. 어? 정부의 스탠스는 바뀔 수 있잖아. 정부가 바뀌어야 바뀌지. 정부 상태에서 바꾸는 거를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받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받고 기조가 바뀌든가?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다가 올라 뭐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 그렇잖아.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생각해볼까? 박근혜 정부 때도 처음에는 막 풀었잖아요. 마지막에 2016년도는 규제 나왔잖아요. 떨어질 때는 규제 풀다가 올라갈 때는 규제하는 게 흐름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가서 규제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규제를 완화한다? 대출 규제도 규제 완화 풀어주는 것도 완화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 그대로 대토론에는 그냥 요식행위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난 기대도 안 한다. 오히려 규제는 그 이후에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 혹시라도 200명에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재미삼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신청도 받는 게 아닌데? 아닌가? 이거는 뭐 맘카페에서 찾는 것 같더라고요. 맘카페에서 200명은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지? 그 기준 나도 모르지. 진짜?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질문 쓰신 분이 그 사이사님 네. 업계 전문가 김인만 소장님 왜 빠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러게 안 불러주더라고. 빠진 게 아니에요. 출연료를 주면 간다지. 아, 출연료. 출연료 안 주면 안 간다요? 내 몸값은 비싸지 않아요. 한 20만 원만 줘도 가. 나는. 10만 원만 줘도 나 가지. 진짜요? 근데 안 줄 것 같아? 보통 이거 여담입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요청을 할 때 얼마 줄 거니까 와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난 물어보지. 주냐고. 금압이 주냐고. 정부한테 물어봐요. 주냐 그러면 대부분 주잖아. 국토교통부 회의에도 금압은 그럼요. 줄까? 교통비는 주죠. 네. 청와대 회의는 안 주더라. 그 밥은 사주잖아요. 안 사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 그다음부터 안 가려고. 난 밥 먹었는데. 아 진짜? 나만 안 줬구나.